이런 패턴들은 보이세요? 그 선생님 태도 이런 거 보이세요? 네. 설명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냥 보기 보여지긴 해요. 선생님한테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그거를 잘 직면해 보세요. 선생님 그걸 정말 직면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죠. 대역 쓸 때도 요 패턴 나오거든요. 선생님의 삶의 패턴이 대역 설 때 나와요. 저거는 제가 옛날부터 그 자만심 그런 거 옛날부터 항상 느껴보던 거예요. 오래된 제가 갖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구나, 이런저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더 기고만장했구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계속. 저런 게 강화되면 뇌기능, 대뇌 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요. 이게 에고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않고 에고가 부풀어지면은 이게 신경계, 뇌신경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진짜 많네. 뿌연 거 거쳤는데요. 네. 거쳤죠? 네네. 거쳤어요.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집중적으로 요 에고 작업을 계속 지속하면 돼요. 누구나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선생님은 이 모습인 거고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직면하면요 클리어해져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눈 감고 회피해버리면 이거는 계속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어쨌든 신경계가 회로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는 무엇이냐면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불필요한 패턴들을 직면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명료해질수록 뇌에 없던 게 생기고 뇌에 없던 섬유가 생기고 이제 이를 강화시켰던 섬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뇌의 그러니까 신경 섬유가 없어져요. 불필요한 신경 섬유는 내가 깨달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것도 신경 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강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식 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의식하고 신경계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몸에 의존해서 얻는 거지 몸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게 통합 차원에서 통합이 안 되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일단 몸에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행동 패턴이 바뀌질 않아요. 그럼 뭐 사기꾼도 아니고 말만 좋은 말 하면서 행동을 개떡같이 하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행동하고 말이 이게 딱 맞아야지. 거기에서 존재의 파워가 커집니다. 리더십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말과 행동을 일치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 생겨요. 그런 힘들은 뭐 다른 것이 누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철학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삶의 철학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웅변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의 힘에서 팍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삶의 그라운딩이 탁 돼서 나오는 말이라서 힘이 있거든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많다. 그래서 리더십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더십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몸이 변해야 돼요. 의식과 몸이 동시에 같이. 그러면은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습관들은 풀어져서 흩어지고, 그러면서 신경계도 많이 정렬이 되면서 이제 덕이 높아져요. 그런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최고의 이제 육아에서는 최고가 덕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질서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자님은 70에 그렇게 성취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좀 땡겨야죠. 전 땡기는 게 맞다고 봐요. 공자님 그 옛날에 프로그램도 없었잖아. 그리고 문자는 뭐 몇 사람만 문자를 받지, 뭐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받나. 지금 뭐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너도나도 공자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공자가 70이 돼서야, 그때 당시에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공자는 오래 사셨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운이 좋은 거죠. 후손이니까 선조들의 지혜를 다 흡수해서 우리는 빨리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우리 안에 있는 본래 그 진면목, 그 본래 진면목이 리더십이거든요. 탁. 근데 이제 호르몬 어쨌든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정말 좋게 태어난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제 경험에 저는 이렇게 성품이 고운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저희 집도 폭력 가정이었고 폭력에 노출이 된 상태로 쭉 커왔기 때문에 저 같은 환경에서 연락 공부를 하니까 호르몬 체계가 바뀌어야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지나니까지 되는. 갱년기 이전에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잘 안 돼요. 호르몬의 영향에 성품도, 타고난 성품을 제대로 잘 개발해서 쓰지 못했잖아요. 타고난 성품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나 사람을 좋아하고 막 이런 성품을 태어날 때 타고났는데,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그런 에너지들이 제대로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꽃피어나려면 정말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양육 환경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꽃피어나요. 근데 양육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가진 본래 성품조차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를 이제 나이 먹어서 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원래 내가 이제 태어날 때 갖고 온 성품인데 그걸 제대로 관계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 속에 있고는 싶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해. 이제 좀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뭐 애 낳고 했으니까 30대 초반에 애를 낳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도 전부 관계잖아요. 애를 셋이나 낳는데 애를 셋이나 낳은 엄마인데 애기 엄마인데도 그냥 기계적인 거 있잖아요. 먹을 거 해주고 울면 안아주고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정말 이거 생존에 필요한 이런 거는 뭐 그냥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성숙한 어떤 지혜로운 엄마의 그런 모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이가 너무 예쁘긴 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 아이가 싫어. 애가 싫어. 너무 이상하죠? 저 깊은 곳에서 애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 개가 계속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난 애가 너무 예쁜데 하루하루 크는 게 너무너무 예쁜데 저 안에서는 아주 무슨 얼음장 같은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게 오묘하더라고요. 왜 이런 게 동시에 같이 마음속에 살까? 그런 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애가 셋이나 되는데 내가 제대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가족세계는 이제 나중에 공부한 거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거죠. 영성 공부를 주로 했어요. 치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런 까르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의 거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걸 파악하셔야 돼요. 세션을 보시면 나는 저런 요소가 없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 있어요, 한 가지씩.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녹아서 흘러가고 풀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이 깨어나거든요. 이런 것들 스스로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 자제분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성인이거든요. 성인기는 더 골치 아파요. 얘네들 어릴 때야 건강하면 돼. 공부할 때는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지만 성인기 가면 얘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계속 겪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멘토링을 잘해야 되거든요. 삶의 지혜가 그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곁에서 돌봐주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아이들이 성인기가 들어가면 지혜를 요구해. 지혜. 삶의 지혜. 삶의 지혜가 부모한테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배한테 물어보고 이러는데 뭐 친구나 선배나 거기서 거기지. 근데 부모가 이런 사랑의 질서를 잘 배우면 이거 다 적용되거든요. 어디에나. 그럼 그건 주고받기의 문제인 것 같다. 그거는 귀속관과 재회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다 알아들어요. 스스로 지혜로워져.
가족 세우기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